안녕하세요. 두자왕 채널의 두자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편은 코인 투자 늦었나? 2부. 여러분, 이거 2부입니다. 1부는 코인이 화폐인가 1편 1부 그거 먼저 보고 오시기 바라고, 그거 보신 분들은 2부 코인은 과연 금인가? 코인 투자하기 늦었나? 이렇게 2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힘내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초반에 요약이 있긴 하지만 끝까지 가셔야 그 설명이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 많으니까 꼭 봐주시고요. 과연 코인은 금과 비교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투자하기 늦었나? 총 3부작이죠. 1부는 코인은 화폐, 즉 코인이 화폐를 대신한다면 지금 투자하기 늦었는가? 두 번째, 아니다. 코인이 화폐 아니다. 코인이 만약에 금과 같다면, 코인이 금을 대신한다면 지금 투자하기 늦었나? 아직 안 늦었나? 지금 이제 1부는 제가 먼저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그거 꼭 보고 오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거 지금 제작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 거 남았습니다. 여러분, 코인은 화폐도 아니고 자산도 아니다, 금도 아니다, 믿을 수 없다. 그렇다면 코인은 기술인 건 확실하잖아요.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늦었나? 투자하기 늦었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을 말씀드리면 no!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방문을 닫고 올게요. 지금 방문이 열려있네요. 여러분들 시작하기 앞서서 이 영상은 제가 최대한 빠르게 촬영할 수 있도록 할 거거든요. 잠시만요. 지금 현재 시간 2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제가 최대한 정말 20분 안쪽에 노력을 하도록 할 거고요. 짧은 영상 하나 올릴 거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길게 한 1시간 정도 천천히 차근차근 추가 설명을 한 영상을 올리도록 할 겁니다. 추가로. 그래서 시간이 있으신 분들 꼭 둘 다 보시고, 특히나 투자하신 분들, 손해보신 분들은 모든 영상을 다 보시고요. 바쁘신 분들은 20분짜리, 15분에서 20분짜리 이 짧은 영상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긴 영상 1시간짜리는 3편으로, 3, 4편으로 쪼개서 올릴 겁니다. 자, 일단 결론은 아니라는 거고요. 왜냐? 첫 번째는 금의 자산 가치는 희속성 뿐이다라는 여러분의 오해가 있다라는 점 일단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금의 자산 가치는요, 금이 희귀해서, 금이 단일 원소라 반짝반짝 빛나고 보석으로서의 그런 사치품으로서의 가치밖에 없기 때문에 금이 자산으로서 채택됐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라는 것을 제가 바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과 코인은 너무 비슷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금이 사치품인데 코인도 사치품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바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화폐와 금을 비교할 수 있느냐? No!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금태환이라고 하나요? 금을 보유한 만큼만 화폐를 찍어내는 그 제도 자체가 망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물론 금의 보유량이 부족했기 때문도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관점이 더 큽니다. 그래서 금과 화폐는 오히려 관계가 적다라는 점 제가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떤 결론이 나오냐? 코인이 자산으로서 내재 가치가 금보다도 훨씬 더 높다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아직 투자하기 늦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산으로서도 코인은 아직 투자하기 늦지 않았다라는 점, 그것을 풀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폐 가치는 금과 같다? 아니죠, 여러분.
달러는 무한대로 찍어냅니다. 금 갖고 있는 대로 우리 그 누구죠? 닉슨 대통령인가 아무튼 그때부터 금 태환제를 없앴던 거 금이 본제라고 하나요? 금을 갖고 있는 만큼만 달러를 찍어내는 그 제도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자, 밑에 읽어보시면 일단은 이게 약식 설명이니까 훑고 지나갈게요. 자, 시장 경제 체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던 거예요. 고대 문명이나 중세 시대에서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직후에 그냥 문명의 발전이 적었을 때 가장 직관적으로 화폐를 발행하는 기준 가치였던 겁니다. 옆 나라들이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데 몰래 화폐를 더 찍어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금이라는 눈에서 보여지는 야 너네 금 얼마 있어? 근데 왜 이렇게 화폐가 많아? 너네 화폐는 가치가 똥값이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은 자산으로 희소성만 있는 물질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금은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효율성이 많은 물건이었습니다. 예전부터. 그래서 현대사회는 달라졌습니다. 왜? 금이 희소성 때문에만 가치를 인정받았다면 그럴 이유가 없었는데요. 금은 사용처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처가 더 많은 게 뭐죠? 석유입니다. 금보다 석유가 우리는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다 배터리 충전하시죠? 배터리 충전하는 전기를 석유로 만들죠. 석유가 더 효율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화폐는 석유라고 해도 일리가 있을 정도로 금도 그만큼의 사용처가 있어야지만 가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밑에 보시면 결국 화폐는 노동력에 비례해야 한다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금이 본제가 없어진 겁니다. 예, 그 나중에 이거 밑에 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과거 금의 가치는요,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골만 가더라도요, 녹이 쓴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그릇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농기구라든가. 시골 생활 해보신 분들 알아요. 대한민국 지금 21세기 시골에 가도요. 그런데 그런 녹이 쓰는 모든 그런 철이나 어떠한 특수 그런 광물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바로 금입니다, 여러분. 녹이 슬지 않고 다루기 쉽다라는 것은요, 원시시대나 중세시대, 그리고 근현대화 시대가 이제 현대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불과 200~300년 전까지만 해도 금은 다루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릇을 만들거나 어떠한 기구를 만들거나 뭐 무기를 만들 수도 있죠. 비싸긴 하지만 여러 곳에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그릇. 여러분들 그릇이 지금이야 기술이 발전해서 되게 발에 채이지만요. 예전에는요, 여러분 그릇이 엄청나게 만들기 힘든 노동력이 필요했고요. 그릇 하나 만들려면 한 10명이 매달려야 됐다라는 거죠. 뭐 아시다시피 뭐 고려청자, 백제청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 노동력이 효율성을 이끌어주는, 즉 지금의 석유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금이었다라는 겁니다. 석유가 있으면 여러분 기차도 탈 수 있고 자동차도 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전에 금은 그런 엄청난 노동력의 효율을 이끌어주는 원소였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가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더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공부한 견해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을 정제하고 재련하는 곳에 들어간 에너지와 육체 노동력이 다른 광물에 비해 월등히 좋고, 뭐 그릇을 만들다든가 무기를 만들다든가 아니면 어떤 책받침을 만든다든가 컵을 만들다든가 심지어는 이에 들어간 이빨을 만든다든가 뭐 여러가지 아무튼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 예전엔 그랬다 치자. 그러면 현대 금의 가치는 뭔데? 그냥 귀걸이랑 목걸이 반지밖에 없잖아. No,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노동력의 효율을 업시켜주는 곳에 전부 금이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도 있고요. 여러분 광케이블이라고 하죠. 인터넷 회선 있죠. 회선이 빨라지려면 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모든 전선이라고 하죠. 충전 케이블, 뭐 아무튼 모든 선에는 다 금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선이 비싸면 비싸고 좋을수록요. 왜냐면 더 빠르고 더 효율적으로 전기를 옮겨줄 수 있는 그러한 원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뭐 전기 저항이라고 하는데 저 물리학을 잘 모르니까 일단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중에 하나인 반도체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도체는요, 여러분, 이 상상하는 모든 곳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심지어 라디오에도 들어가고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스마트폰에도 들어갑니다.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엄청 많이.
왜 금을 넣냐? 은이나 다른 거 왜 안 넣냐? 금이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어떤 효율? 전기를 옮기는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전기는 뭐죠? 석유입니다. 석유는 뭘까요? 석유가 없으면 석탄이나 인간이 직접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은 엄청나게 거의 여러분 그냥 효율성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것에 금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게 반도체. 금을 사용했던 이유는 연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1g만 있으면 3000m의 길이의 금실을 뽑아낼 수 있다라고 제가 출처를 가져왔고요. 산화가 잘 되지 않는다. 즉 녹이 슬지 않는다는 거죠.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 즉 CPU 등의 본딩 와에 녹이 슬어서 성능이 아무튼 이런 데도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무조건 금만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가장 좋아요, 여러분. 구리도 들어가고 은도 들어가고 다른 거 들어갈 수 있는데요. 가장 좋아요, 이게. 비싸서 안 쓰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좋습니다. 없어서 못 써요. 여러분 귀걸이나 목걸이 그런 데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금은 산업용 용에 들어가는 산업용 용도로 들어가는 금만 11% 이상입니다. 아무튼 뭐 그렇고요. 전도율이 높은 재료다. 뭐 전기 및 열의 양도체며 전기 전도는 은의 67%고 비저항은 18도 그리고 또한 열 전도율은 은의 70% 이것도 제가 퍼왔고요. 아무튼 되게 좋대요. 은보다 좋다라는 건지 은이 더 좋다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엄청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시죠? 심지어 기차를 타죠. 기차에도 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왜? 기차에 컴퓨터를 반도체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요. 요새 며칠 전에 어저께 현대자동차 관련된 뉴스 나왔죠? 반도체가 부족해서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차를 못 만든대요. 거기도 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차에도 엄청난 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숨쉬는 모든 것에 금이 들어가요. 신호등에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 흥분하면 안 돼. 죄송합니다. 예, 제가 흥분을 하면 좀 소리가 커지는데 양해 부탁드리고. 자, 현대 금의 가치. 그러면 은 말고 금을 왜 쓰냐? 본딩 와이어로 반도체를 예를 들면요. 반도체 칩과 리드 프레임 사이를 뭐 연결하는 건데, 전기 전도가 높고요. 금이 사용됩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금이 더 좋은데 비싸서 은을 쓴다. 예. 근데 금에 비해 성능이 떨어졌다라고 이제 인터뷰한 기사를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모든 영상에 쓰는 모든 내용은 다 출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이라는 언급을 하는 것 빼고는 전부 출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투자방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자산으로서의 코인과 무슨 의미가 있는데? 라고 보실 수 있죠, 여러분.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금은 자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금은 엄청난 효율을 갖고 있는 물질이라는 겁니다. 즉 석유와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석유도 자산이 될 수 있죠. 산유국들을 왜 산유국이라고 해요? 산유라는 자산을 갖고 있는 국가라고 해서 산유국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코인은 금을 뛰어넘는 자산 가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자, 과거에는 육체 노동력이 되게 지배적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릇을 만들기 위해 10명이 매달려서 한 달을 만들어야 겨우 자기를 하나 만들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쉽게 했던 게 금입니다. 금은 그냥 구부리기만 하면 그릇이 되잖아요. 자, 현대는 에너지 효율의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키거나 에너지 효율 자체를 아무튼 극대화시키는 것들을 우리는 자산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석유고 셰일이죠. 셰일 가스. 셰일 가스도 석유지만 석탄도 있고요, 여러분. 핵도 있죠. 핵.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로 시키는 겁니다. 그것도 자산이라고 하죠. 핵을 보유한 국가를 핵 보유국이라고 하죠. 자, 죄송합니다. 이 위에 거는 제가. 자, 보시면 뜬금없이 워렌 버핏이 나옵니다. 1998년 워렌 버핏은 세계 은 공급량의 20%에 해당하는 1억 3천만 온스의 은을 사들였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은이 스마트폰에 제일 많이 들어가거든요. 모든 전자기기에 은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정말 똑똑하게도 자산으로서의 가치도 있고 사치품으로서의 가치도 있으며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것에도 가치가 있는 은에 투자를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 클래스죠. 자, 빌 게이츠의 자산운용팀은 현재 총 포트폴리오 가운데 70% 정도, 이게 벌써 2000년도 기사입니다. 1999년도 기사죠. 출처가 있습니다. 정도를 정부 및 기업 채권에 투자하고 있지만 은광회사나 은매입에 대한 포지션은 계속 늘려갈 계획이다. 7억 6천만 온스의 은 보유량을 자랑하는 회사를 투자하고 있대요. 투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빌 게이츠는 워렌 버핏이 은에 투자해라라고 했을 때 은광 3개를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벌써 여러분 20년 전입니다. 그리고 시대가 변했죠. 스마트폰의 시대가 왔고요.
인공지능의 시대가 왔습니다. 4차 산업의 모든 곳에 은이 들어갑니다. 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키니까. 근데 그것보다 끝판왕이 무엇이냐? 금입니다. 자,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워렌 빌 게이츠 은 투자 이유는 은과 금은 같다. 은 지각속 매장량은 금에 비해 60에서 65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은 가격이 더 싼 겁니다. 희소성 때문에요. 은 금에 더 저렴한 훌륭한 대체대다. 은은 금에 저렴한 훌륭한 대체대니까 산 겁니다. 첨단 산업의 모든 부품에 들어가고 차량, 컴퓨터, 스마트폰, 케이블,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전선에, 좋은 전선에 다 들어갑니다. 스마트폰에 금 36mg과 은 90mg이 숨어있다. 그 결과 플라스틱 외에도 철, 실리콘, 크롬, 그리고 희귀 광물인 텅스텐, 코발트, 몰리브덴, 네오디움 및 프라세오디움이 들어가 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움직이는 심장과 뇌와 같은 것들은요, 전부 금과 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그것보다 비싸서 들어갔거나 배터리 효율을 올리기 위해 들어간 것들이 많죠. 어쨌든 금은 그 중에 가장 효율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럼 금은 자산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가치가 있었던 에너지원이라고 보시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그것을 자산으로 환산시켰던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금과 가상화폐는 그럼 뭐가 같은데?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제가 지금 3분 정도 남았는데요. 20분 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3분 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육체 노동력을 대신합니다. 예전에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 한 달 동안 10명이 매달려야 됐다면 지금 그때 당시에도 금만 있었으면 금은 그냥 1시간 동안 주물주물 하면은 그릇이 되죠. 불과 10명의 인건비가 안 드는 겁니다. 한 달 동안의 인건비. 그동안 다른 것을 창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금은 육체 노동력을 대변할 수 있었고, 그게 유럽 전역에서 금에 대한 환호가 있었던 이유인 겁니다. 금을 10명 동안 막 채집을 해서 녹여내서 금 한 덩어리를 만들면요, 그 한 덩어리가 그 10명 동안 한 달 동안 했던 노동력이 묻어 들어가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환산이 됐다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적금 통장처럼 금이라는 곳에는 사람의 그런 숨결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피땀 눈물이. 그래서 그만큼의 화폐를 찍어낼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상화폐는요, 여러분, 지식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가상화폐는 왜 지식에 접근을 해야 되냐? 금은 육체 노동력, 즉 1000시간이라고 할게요. 금 한 덩어리를 만들기 위해 성인 10명이 1000시간을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요, 가상화폐는요, 지식을 1000시간을 정제를 한 것입니다. 자, 밑에를 보시면 자, 여러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왕 견해, 지금부터는 투자왕 견해이며 개인적 견해고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인플레이션에 걱정이 많으세요. 금은 인플레이션을 대체할 수 있는 완벽한 수단이다. 즉, 화폐가 많아질수록 금의 가치는 예전과 똑같아지기 때문에 계속 금의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인플레이션을 해칭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금도 있고 가상화폐도 됩니다. 왜냐? 가상화폐 또한 지식에 대한 노동력을 담보하기 때문입니다. 1000시간에 정제된 노동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는 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을 여기서부터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채굴의 노동력을 계산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00년대 금채굴에 뭐가 필요했을까요? 최첨단 기계가 필요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사람이 곡괭이 들고 가서 깡깡깡 치고 샌드위치 갖고 가면 그게 그 사람들의 노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에 금채굴은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기계가 들어갑니다. 금감을 발견하면. 사람이 이제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노동력은 적게 들어가고 에너지가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거기 들어가는 이제 그 기계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그 기계를 구동하기 위해, 그 기계를 운송하기 위해 들어가는 석유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자산으로서 금의 가치는 점점 낮아지는 거죠. 최강 기술 및 최강 기구의 발전으로 인해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건 1800년도의 가치를 2020년도의 가치와 같게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1800년도에 100명이 필요했지만 2020년도엔 2명만 필요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계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코딩은 다릅니다. 완벽하게 정제가 가능해서 코딩에, 즉 가상화폐에 녹아들어 있는 것은 그거는 그냥 지적의 1000시간에 정제된 노동력이라고 보면 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100년 전의 코딩 스크립트든 지금 프로그램이든 똑같습니다. 기술이 발전했다고 해서 이렇게 기계가 있다고 해갖고
프로그래밍의 가치가 변하지 않아요. 1000시간이 들어갔다고 하면 1000시간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관점으로만 본다면 가상화폐를 보면 오류가 있는 게 가상화폐가 인플레이션을 금처럼 해칭할 뿐만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가상화폐는 그 자체로도 생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부가가치를 생산한다는 거예요. 마치 땅에 콩을 심으면 콩이 자라면 그 땅에 부가가치가 생산이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도 해칭을 하는 것처럼 그런 시점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려운 영상, 천천히 설명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상화폐는 지적 노동력이다. 1000시간을 기준으로 그냥 예시를 든 겁니다. 금보다 더 가치가 높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 근거로는 사람들은 금보다 컴퓨터, 스마트폰을 더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단순하죠? 금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거 없으면 못 삽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그릇과 변치 않는 단위 원소인 금을 대체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생겼습니다. 요새 여러분 금 만들려고 한 달 동안 여러분 가족들이 막 월급을 벌어갖고 그걸로 다이소에 그릇을 사러 가진 않죠?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해서 금의 가치가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은 중심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현대 시대에는 노동력의 연산을 돕는 컴퓨터, 인프라, 그리고 인터넷에는 매장과도 같은 것, 인터넷의 매장이라고 하잖아요. 웹사이트라고 하죠, 그걸. 근데 그것을 구동할 수 있는 서버, 이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권리를 바로 코인과 가상화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자산으로 가치가 훨씬 높은 거죠. 왜냐? 여러분들 금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가상화폐를 선택하시겠어요? 그거 나중에 다음 섹션에서 알려드릴게요. 자, 비트코인은 가상화폐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요. 우리나라 혹은 전 세계 모든 은행들의 슈퍼컴퓨터 서버를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가치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한은행에서 1년 비용이 3조 원입니다. 세상엔 엄청나게 많은 은행들이 있죠? 그 은행들이 쓰는 돈이 1천억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이 비트코인의 가상화폐의 가치는 1천억이어야 됩니다. 왜냐? 이 비트코인만 있으면 은행이 필요 없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지금 은행이 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과 그 비용을요, 이 비트코인은 무료로 하고 있어요. 1000분의 1, 만분의 1로 비용을 낮춘 그런 고효율, 한마디로 여러분, 밭을 가려면 여러분이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1년 내내 해야지 쌀 1kg를 얻었잖아요.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기계가 다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에서는 3조 원, 1천조, 이게 수천억이라고 하는데 이게 수천조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수천조의 가치가 있습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수천조의 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것을 대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금을 가지시겠어요? 아니면 앞으로 평생 없어지지 않을 은행을 수백 년 동안 그 은행이 원료로 사용하는, 그 은행이 석유나 금처럼 필요로 하는 핵심으로 갖고 있는 그 서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화폐를 가지시겠습니까? 화폐 가치가 그래서 금보다 높다라는 거. 이더리움 가상화폐를 예로 들어볼게요. 비트코인의 기능을 다 갖고 있습니다. 즉 수천조의 가치가 있죠. 플러스 금융, 부동산, 법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모든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쓸데없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변호사나 회계사분들한테 돈 지불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왜냐? 그분들은 너무 훌륭하고 너무 똑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격도 갖췄죠. 하지만 이더리움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요, 즉 이더리움은 변호사나 회계사 한 명이 100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한테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되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냥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아주 천천히 설명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가치가 더 높습니다. 그러면 신한 금융지주가 1년 동안 쓰는 비용이 얼마냐? 5조입니다. 금융지주 회사는 뭐냐? 투자회사, 증권사, 은행, 이 모든 걸 합쳐서 금융 관련된 업을 하는 것을 금융지주회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그냥 금융지주회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즉 세상을 움직이는 핵심인 경제를 그냥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경제를 대변하는 게 이제 금이 아닌 가상화폐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마지막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가상화폐는 지적 노동력의 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상화폐는 지적 노동력을 적금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코인 하나는. 마치 금이 노동력을 적금한 것처럼 1800년대에 사람들이 열심히 피땀 흘려서 만든 금이 한 덩어리인 것처럼 그게 정제되어 녹아들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인 겁니다. 오히려 금보다 훨씬 더 좋은 자산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견해를 비추고 있죠.
금은 육체적 노동력을 담보했지만 가상화폐는 연산 노동력을 담보합니다. 금과 석유가 그렇듯 가상화폐는 컴퓨터와 서버 그리고 금융산업의 가치를 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인해 금과 석유를 대체하는 수많은 에너지 효율이 있죠. 여러분 태양광도 있고요. 금을 대체하는 건 이제 너무 많아서 언급하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냥 다이소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릇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한 달 1년 동안 쓸 수 있죠. 석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풍력 발전이며 뭐 원자력 발전이며 이미 석유는 그 지위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가 나오기 이전까지는요, 전자 컴퓨터를 대체할 수 있는 지적 중폭 자산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여러분들 쓰고 계신 노트북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여러분은 녹슬지 않는 그릇이 필요하신가요? 그래서 그 그릇을 갖기 위해 여러분 한 달 동안 열심히 원시대처럼 일을 해갖고 그 그릇 장이한테 사러 가시나요? 그릇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음식을 보관할 수도 없고 저장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으니까. 혹은 아니면 여러분은 인터넷과 컴퓨터 그리고 서비스가 필요하신가요? 여러분 그릇 없이 살 수 있으신가요? 그릇 싸게 살 수 있나요? 싸게 살 수 있죠. 그릇 없이 살 수 있나요? 전 그릇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락앤락도 있고요. 종이컵도 있고요. 뭐 많죠. 하지만 여러분 인터넷과 컴퓨터 그리고 쿠팡, 은행, 대출 이런 서비스 없이 살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시대의 자산은 금일까요? 아니면 코인일까요? 지금까지 투자왕 채널의 투자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빠르게 25분 안에 마무리한 영상이고요. 다음 영상은 1시간 동안 천천히 차근차근 설명해드린 영상이 있으니까요. 이 영상 도움되셨던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 지금 손해를 많이 보고 직접 코인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 더 알고 싶다 하신 분들은 다음에 올라갈 영상 내일쯤에 올려드릴 텐데 그 영상 길더라도 다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